안녕하세요. 오늘 한 마을의 아주 특별한 성공 스토리를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동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주민주도형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을 버스는 그냥 타면 되고, 밥도 공짜로 주는 그런 동네가 있다면요? 이게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대한민국 어떤 마을에선 이미 현실이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비밀의 중심에 있는 곳 첫 번째 파트, 햇빛으로 움직이는 마을입니다. 바로 여주 구양리의 아주 선구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보죠. 자, 이 구양리 모델의 핵심 개념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목표는 딱 두 가지. 우리 마을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고 그걸로 주민들 복지도 챙기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주민들이 직접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협동조합을 딱 만든 거죠. 그리고 마을회관 지붕이나 동네 창고처럼 다 같이 쓰는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한 복지기금으로 쓰인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거겠죠. 그래서 돈은 얼마나 들었고 수익은 얼마나 나는데 맞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속사정, 이 성공의 청사진을 숫자로 직접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발전소 규모가 총 1메가와트, 들어간 돈은 약 16억 7천만 원이에요. 와, 꽤 크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낸 돈은 2억 3천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 14억 원이 넘는 돈은 전부 저금리 융자로 해결했다는 사실. 대단하죠? 그 결과가 뭐냐? 지금 매달 2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운용비 다 빼고 순수하게 마을 통장에 매달 꽂히는 돈이 무려 1,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짜 버스, 공짜 식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심장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현실적인 부분,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높은 순수익은요, 사실 대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2029년쯤 되면 월 순수익은 약 25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장기적으로 자금 계획을 얼마나 꼼꼼하게 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여주 구양리라는 특정 사례를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모델이 어떻게 다른 마을에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 바로 햇빛연금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햇빛연금, 이름 참 잘 짓지 않았나요? 말 그대로예요. 햇빛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거죠. 주민들이 발전소의 공동 주인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마치 연금처럼 매달 꾸준히 돈을 받거나 아니면 마을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는 시스템. 이걸 바로 햇빛연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햇빛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배당형 모델. 이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자자로 참여해서 수익을 매달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직접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규양리 사례 같은 복지형 모델이죠. 현금으로 나눠주는 대신에 마을버스나 공동식당 같은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해서 주민들 전체의 생활비를 확 줄여주는 겁니다. 어떤 모델이 우리 마을에 더 잘 맞을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하죠? 자,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우리 마을도 해보면 좋겠는데 돈이 어디 있담. 그쵸? 바로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2026년이 이 모델을 시작하기에 정말 완벽한 타이밍인지 그 구체적인 정부 지원책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6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이요. 작년보다 거의 2배, 무려 98%가 늘어서 약 6,480억 원이 됐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늘었다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사업 우리가 팍팍 밀어주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지원 내용을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그것도 장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준대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 부담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함께 설치하는 커뮤니티 솔라 사업에는요, 무려 984억 원이라는 예산이 아예 새로 생겼어요. 이건 뭐 발전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기회까지 열린 셈이죠. 이게 정부 지원에서 끝이 아닙니다. 경기도 같은 지자체에서는요, 도에서 30%, 시나 군에서 50%를 지원해줘서 전체 사업비의 80%를 공적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은 단 20%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마을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된다면 그 남은 20%의 자기 부담금마저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이건 말 그대로 내 돈 거의 안 들이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청사진도 받고 이런 엄청난 자금 지원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프로젝트를 딱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첫 2단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최소 10명의 주민이 우리 같이 해보자 하고 뜻을 모아서 발기인으로 나서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정책 자금 신청이 훨씬 수월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부지를 찾는 건데요. 이때 핵심 팁, 새로 땅을 살 필요 없이 마을 창고나 농업용 창고처럼 원래 있던 건물의 지붕을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REC, 즉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를 더 높게 쳐줘서 수익성이 쭉 올라가거든요. 자료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특히 양평 같은 곳은 성공 사례인 여주와 지리적, 사회적 조건이 굉장히 비슷하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주의 성공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보세요. 이미 성공해서 검증까지 끝낸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파격적인 자금 지원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줬어요.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 엄청난 기회로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